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갈게요. 바이오 피드백 활용법이 곱고 반듯한 자세, 구부정한 자세로, 구부정한 자세 바로 해라. 어머니 말씀이 또 옳았다. 자신감 있고 단호해지고 싶다면 곱고 반듯한 자세로 서서 세상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열어라. 자세는 바이오 피드백이 아주 중요한 근원이다. 독일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자신만만한 자세 또는 확신이 없는 자세로 선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자세로 서 있을 때 훨씬 더 결단력을 발휘했다. 그러니 결단력을 키우고 싶다면 말 그대로 결단력 있는 자세를 취하자. 자신감 있는 자세는 전반적인 생각과 믿음을 더욱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준다. 스페인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자신감 있는 자세나 회의적인 자세를 취한 채 각자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했다. 자신만만한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은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쓴 글에 더욱 강력한 믿음을 피력했다.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에 대한 확신은 그들을 더욱 낙관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자신 있는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텍사스의 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자신감 있는 자세 그룹과 회의적인 자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시험을 잘 본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어려운 시험을 치르도록 했는데 회의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더 쉽게 포기했고 자신만만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했다. 두 그룹 모두 시험 보는 능력을 칭찬받았지만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만 이 긍정적인 정보를 내면화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신감 있는 자세가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에 대한 뇌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높이 든 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그 말을 정말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 자세는 뇌의 반응뿐 아니라 사회적 피드백도 야기한다. 자신의 기분은 순전히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취한 자세를 보면 자동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신만만한 자세를 취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믿음직스럽게 여긴다. 우리 뇌는 와 반듯하게 서 있는 걸 보니 나 무척 자신만만한가 봐 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와 사람들이 전부 대단한 신뢰 있는 것 같, 아, 나를 대단히 신뢰하는 것 같은데 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반듯한 자세는 자신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끌어올려준다.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구부정한 자세가 에너지 수준을 떨어뜨리며 이는 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더욱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불쾌감을 잘 느끼는 사람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더욱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이는 자세를 바로잡으면 우울증이 가장 심한 사람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깡충깡충 뛰어가는 것이 에너지 수준을 올린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니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복도에서 깡충깡충 뛰어가 보자. 자세를 바꾸면 신경 호르몬 수준이 변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로 서거나 앉는 자세가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신경 호르몬의 이러한 변화도 위에서 이야기한 자신감이 있는 자세의 효과들을 야기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자신이 없을 땐 턱을 높이 들고 곧고 반듯하게 서서 가슴을 내밀라는 것이다. 그러면 결단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바이오 피드백 활용법 3. 평온한 표정.
이마의 한가운데 양미간 바로 윗부분을 생각해보자. 그곳에 긴장이 느껴지는가?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가? 그 부분의 근육은 눈썹 주름근, 피부를 주름지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였다. 그러므로 눈썹을 모으고 아래로 끌어내려 이마에 주름을 만든다. 불쾌함, 분노,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근육이다. 그런데 찡그린 이마는 실망과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뇌는 미소 근육이 움직이는 걸 감지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듯이 눈썹 주름근이 수축된 걸 알아차리면 화가 났거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글라스를 쓰자. 화창한 날 우리는 눈부신 햇빛을 피하려고 눈썹 주름근을 수축시켜 눈을 찡그린다. 사실은 날씨가 화창해 기분이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찡그리면 뇌는 살짝 짜증이 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줄여주므로 선글라스를 쓰면 눈을 찡그리지 않아도 된다. 멋쟁이로 보이는 데다 안면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더 차분해지니 일석이조다. 기발한 연구가 하나 있다. 연구자들은 테이프로 참가자들의 양눈썹에 골프공을 올려둘 때 사용하는 골프티를 붙이고 둘을 서로 맞닿게 해보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대로 하려면 눈썹을 찡그리는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들은 이마를 찡그린 상태로 제시된 사진들을 보았을 때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찡그린 이마는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강화하며 사람을 덜 행복하고 덜 상냥하고 더 무관심하게 만든다. 턱의 긴장을 풀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꽉 물게 된다. 이를 물면 긴장감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 턱을 편안하게 내리고 이리저리 굴리듯 움직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눈썹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 긴장을 풀면 어떻게 될까? 돈이 너무 많고 몇 년 더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보톡스 이야기다. 보톡스는 얼굴의 특정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주름을 제거하는 신경 독소다. 눈썹 주름근을 마비시키면 이마에 주름 짓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보톡스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불안이 줄어든 경험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지 그들이 불안감에 상응하는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그들은 기쁨 또한 그만큼 잘 느끼지 못했다. 신나는 기분이나 놀라움 역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이오 피드백 활용법 4.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 호흡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다른 기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변형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 호흡법을 바꾸면 감정 상태를 매우 신속하게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호흡은 상승 나선을 만들기에도 아주 효율적인 도구이다. 심호흡을 하자. 불안하거나 무언가에 압도된 느낌을 받았을 때 느린 호흡이 도움이 된다. 천천히 6을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2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6을 세면서 코를 통해 숨을 내쉰다. 서로 다른 호흡 유형은 신체와 뇌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다른 호흡 유형들을 조합한 호흡이 낙천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우울, 불안,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호흡은 미주신경이 전달하는 신호를 통해 뇌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주신경은 심장으로 신호를 내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관으로 신호를 올려보내기도 한다. 미주신경이 보내는 신호는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회로인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을 통제하는 교감신경계와 반대 역할을 한다. 천천히 호흡하면 미주신경계의 활동이 증가하고 뇌의 부교감 활동이 촉진된다.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 차분하게 진정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대로 빠른 호흡은 부교감신경계를 비활성화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다. 불안하거나 흥분했거나 겁이 나면 호흡이 빨라진다. 그런데 호흡을 빨리 하면 이런 감정이 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빠른 호흡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흥분되게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계획대로 헬스장에 가려면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은가. 빠른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자. 때로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20에서 30초 동안 짧고 얕게 호흡해보라. 현기증이 날 수 있으니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이오 피드백 활용법 5. 근육이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면 근육이 긴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뇌는 근육이 긴장했음을 감지하고 나 긴장했나 봐 라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근육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게 아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뇌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가 긴장을 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힘을 꽉 쥐었다가 빼기. 긴장한 근육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뇌에게 알려주려면 먼저 근육을 단단히 긴장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근육에 단단히 힘을 준다. 몇 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숨을 쉬듯이 숨을 내쉬며 긴장을 푼다.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안면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손, 엉덩이, 위의 근육을 이완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신경계 전체에 진정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엔도르핀과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자극되어 통증을 줄일 수도 있다. 복잡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 어떤 식의 스트레칭이든 모두 좋다. 마사지를 받는 것도 근육 긴장을 푸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마사지는 통증, 스트레스, 불안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마사지가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아마도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테니스공을 넣고 그 위에 눕거나 기대거나 근육 위로 세게 굴리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에게 마사지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는 못 보겠지만 금전 부담이 없고 신속하게 개운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은 반듯한 자세로 앉아 깊게 호흡해보자. 얼굴의 긴장을 풀고 입가를 끌어올리고 바이오 피드백의 마법에 우리를 맡겨보자. 10장. 감사회로가 부정적 감정을 밀어낸다. 1940년대 후반 결핵을 앓던 알베르 카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파리를 떠나 고향인 북부 알제리로 향했다. 비 내리는 잿빛 12월 완전히 달라진 고향의 모습을 본 카미는 젊은 날을 되살리려 한 자신의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아프게 깨달았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추억 속에는 청년 시절에 경험한 따뜻한 기쁨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닫고 이런 글을 남겼다. 이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서 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우울증에 걸리면 인생은 실망만이 가득하고 편안한 밤의 숙면, 훌륭하게 마무리한 업무, 다정한 사람의 얼굴처럼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만 같다. 원하는 것과 소유한 것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지만 우울증에 짓눌려 있을 때만큼 그 간격이 넓어 보이는 때도 없다.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배선되어 있는데 그런 경향은 우울증에 걸리면 더욱 악화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향을 직접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가 부정성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해독제인 이유는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와중에도 따뜻한 산들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돈과 권력을 소유했더라도 남편이 음식 씹는 소리 하나에 짜증을 느낄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의 한 상태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감사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심각한 운동 부족 상태다. 감사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육체 및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행복이 커지며 수면이 개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감사가 삶에 주는 세 가지 실질적인 혜택.
근래에 감사의 이로움을 보여주는 연구가 수십 건 실시되었다. 아마도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로움은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고마움을 생각하고 더 많이 표현하면 더욱 쉽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자살 가능성을 줄인다.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감사는 실제로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점은 절망의 정도가 가장 심한 사람에게서 감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 작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아주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감사의 편지를 자세하게 써보자. 친구든 선생님이든 동료든 자기에게 유난히 친절하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담아 감사의 편지를 써보자. 그런 다음 커피나 술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잡아보자. 그렇게 만나서 직접 편지를 전해주는 거다. 상대에게는 어떤 종류의 만남인지 미리 말하지 말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면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 편지를 쓰고 직접 전해주면 행복이 깊어지며 그 수준이 2달 후까지도 지속되었다. 감사는 불안도 줄여준다. 걱정과 불안은 모두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내가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고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해 걱정이 사라져 버린다. 감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다. 그 결과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확률 역시 더 높았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나쁠 경우 그에 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냈다. 현재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세로토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운명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사회적 지지를 높인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회적 지지는 상승 나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감사는 사회적 지지를 높인다. 한 연구에서는 감사한 일에 관해 일주일마다 일기를 쓰도록 한 그룹을 자기를 괴롭히는 일에 관해 일기를 쓴 그룹, 중립적인 일에 관해서만 일기를 쓴 그룹과 비교했다. 또 다른 참가자 그룹에게서는 자신을 다른 그룹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고 요청했다. 연구자들은 평균적인 대학생 그룹과 만성 질환을 앓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 그룹을 모두 관찰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감사가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고 그들을 더욱 낙천적으로 만들었으며 통증과 고통을 줄이고 실제로 그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도움을 받아라. 기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쁠 때에는 행복했던 기억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아니, 기억을 떠올리라는 것조차 어렵다. 행복한 사건을 떠올리기 어려울 때는 옛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난 사진을 보거나 옛날 일기를 읽어보라. 이는 감사일기를 써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돌아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자. 영국의 한 연구팀은 삶의 전환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삶의 전환기에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은 변연계를 가동시킨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적 반복 행동에 빠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큰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의 수준이 더 낮다는 예상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감사에서 출발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 계속 앞으로 나아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효과. 감사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감사가 뇌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미 나와 있는 소수의 연구 결과 그리고 비슷한 개념을 검토한 다른 연구들을 통해 추론해보는 수밖에 없다. 감사는 도파민 회로의 활동을 개선한다. 감사의 혜택은 제일 먼저 도파민계에서 시작된다. 고마움을 느끼면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간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교 도파민 회로의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이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즐거운 일로 느껴진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몇 분간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일을 3가지 써보자. 좀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기를 쓰도록 노력하자. 3가지가 생각나지 않으면 1가지라도 써라.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 먹은 음식에 감사한다. 또는 오늘 입은 옷에 감사한다 라고 써라. 현재 상황의 90%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전히 감사할 10%가 남아있다. 감사는 세로토닌을 증진한다. 감사가 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 중 하나는 세로토닌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내다 보면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단순한 행동이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늘린다. 이 점을 밝힌 연구자들은 슬픈 사건을 기억할 때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 생성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기억하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간접적으로는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다.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승나선을 가동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7장에서 우리는 수면을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다. 이 단순한 개입으로 수면이 개선되고 신체적인 문제가 줄었으며 걱정을 덜 하게 되었다.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쓰자 수면이 개선되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했다. 연민과 존경이 감사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부정성을 물리치는 낙천성 역시 감사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fMRI 실험들을 통해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이 낙천성을 매개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은 감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낙천성이다. 그래 이럴 때 자신의 유연성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낙천성이다. 실패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될 때조차 어떤 조건이든 끝까지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카미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라고 부른 것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감사의 상승 나선에 올라탈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날 때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기대되는 일 1가지를 생각해보라. 기대할 것이 아침 식사뿐이더라도 연민과 존경의 감사와 유사하다. 이 감정들 역시 전방 대상 피질을 활성화하고 섭렵과 시상하부를 활성화한다. 섭렵은 내부 감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섭렵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감정이입이 투사된 결과일 것이다. 즉,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자신도 느끼는 것이다. 시상하부의 활동은 감정적 흥분이 증가될 때 나타나는 징후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사도 뇌에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유머는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은미는 감사의 또 다른 변종이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은미 중에서도 특히 유머 은미에 관한 연구는 제법 이루어졌다.
과학적으로 볼 때 농담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어떤 언행이 웃기기 위해 의도된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실제로 농담을 이해하고 거기 담긴 유머를 음미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흔히 웃음이나 미소가 따라붙는다. 과학자들은 피험자가 만화책을 보는 동안 뇌 활동을 관찰해 인지와 음미의 뇌 활동을 구분했다. 이를 통해 유머를 음미할 때 안화 전두 피질과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밝혀졌다. 유머와 관련해 편도체가 활성화한다는 사실은 편도체 활성화가 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변형계가 감정에 풍부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변형계의 균형이 잘 잡힌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다른 연구는 유머를 음미하는 것이 도파민이 풍부한 축자액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관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머가 즐거운 이유를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배측 선조체의 여러 영역도 활성화했는데, 이는 유머를 음미하는 일에도 무언가 습관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유머는 연습해 갈고 닦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제 유튜브에서 웃긴 동영상을 봐도 될 과학적 변명이 생겼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체로키족의 오래된 전설에는 두 마리 늑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자기 연민, 슬픔, 죄책감, 원한을 나타낸다.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진실을 대표한다. 두 늑대의 싸움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둘 중 어느 쪽이 이길까?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자부심과 죄책감, 수치심은 모두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면서 도덕적 평가가 개입되는 감정들이다. 그중에서 자부심은 감사와 사촌벌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 감사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데 우울증 상태에서는 왜 수치심과 죄책감 쪽으로 강력하게 끌려가는 것일까? 자부심, 수치심, 죄책감은 각각 차이점을 지녔음에도 배 내측 전전두 피질, 편도체, 섬엽, 측자액을 비롯해 비슷한 뇌 회로들을 작동시킨다. 측자액을 제외하고 이 영역들의 활동을 가장 강력하게 촉발하는 감정은 자부심이다. 흥미롭게도 측자액에서만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부심을 이긴다.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끌려가는 이유가 이로써 설명된다. 그 감정들이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뇌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감정들은 우리의 행복에 이롭지 않다. 음식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초코바가 과일보다 측좌핵을 더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음식은 아니다. 대신 뇌에게 감사라는 먹이를 주자. 영양가가 풍부하고 부가적인 혜택도 많으니까. 비교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할 때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새 차를 사지는 못했으나 아예 차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감사와 같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 연구 결과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는 감사처럼 이로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실제로 음미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는 상관없다. 감사의 힘은 시기심을 줄이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있다. 심호흡하라.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길게 들이쉰다. 숨이 최대한 차면 잠시 멈추고 이 숨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한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쉰다. 더욱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사회적 비교를 담당하는 회로를 활성화하게 된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유리한 입장에 처하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내가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뇌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판단하는 방식은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사회적 비교를 많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 사회적 비교를 할 것이라 가정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자신이 비판받고 배제된다고 느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감사와 친절, 연민을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사회적 회로가 작동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가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잊지 않고 챙겨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언젠가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참여했을 때 한 나이 많은 스카우트 단장이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두 시간 뒤 돌아온 그에게 낚시가 어땠느냐고 물었다. 아주 좋았지. 라고 그가 대답했다. 얼마나 잡으셨는데요? 라고 내가 또 물었다. 그는 아무것도 안 잡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잊지 않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잊지 않고 챙겨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일종의 감정 지능이다. 한 연구는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외측 전전두피질 모두에서 뉴런의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밀도 변화를 보면 감정 지능이 좋아질수록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외측 전전두피질에서 뉴런의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말해 감정 지능이 높아지면 감사하는 데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것이다. 감사의 경우 대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살펴보고 발견해내는 과정이 감사 회로를 작동시킨다. 눈에 무엇이 보이게 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나 무엇을 찾을지는 통제할 수 있다. 물론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은 보너스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